다꾸미는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었다. 유이는 동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하지 마. 시간의 눈은 너만의 것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해. 다꾸미도 어깨를 으쓱했다. 필요 없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누나의 바람의 귀도 내 시간의 눈도 이미 받아버린 거니까. 두 사람은 다시 밝은 달을 함께 올려다보았다. 분명 친구들과 더 높고 먼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거야. 더 큰 구름 둥지를 만들려고. 밤바람이 어둠 속에 여름 향기를 뿌리며 지나갔다. 모에도 역시 여우의 힘을 물려받았을까? 다꾸미가 가만히 중얼거렸다. 글쎄. 이번에는 유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모에는 아직 어려서 알 수 없다고 했어. 하지만 어느 쪽이든 괜찮아. 모에도 너도 나도 엄마와 아빠의 자식이니까. 화단에 핀 장미꽃 향기가 밤바람을 타고 흘러나왔다. 꼬마용의 친구들이 진짜 여름을 데리고 왔나 봐. 꼬마용이 하늘로 돌아간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 할아버지가 커다란 여우 모습으로 소파 위에 나타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에 빠져드는 할아버지를 보고 유이는 엄마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중요한 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일이 해결된 다음에야 나타난다. 정말 속 편한 할아버지다. 사극은 안 하냐? 무뚝뚝한 얼굴로 말하는 할아버지에게 유이는 자기도 모르게 말대꾸를 했다. 사극이 보고 싶으면 화요일에 오셔야죠. 그땐 모두 기다렸는데. 물론 그런 비아냥거림이 통할 할아버지가 아니다. 아, 요즘 이래저래 바빴거든. 네 삼촌이 또 못난 짓을 해서 말이다. 삼촌이 왜요? 삼촌 때문에 우리 집도 큰일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할아버지는 유이의 두 번째 질문을 무시하고 첫 번째 질문에만 대답했다. 그 녀석은 둥근 쟁반이라는 벌을 받고 다시 어디론가 떠났단다. 둥근 쟁반이요? 그래, 정수리에 난 털을 동그란 쟁반 모양으로 빡빡 밀어버리는 벌이지. 원래대로 털이 자라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게다. 할머니도 이번에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벌까지 내렸지. 그 녀석도 조금은 반성할 거야. 유이가 씩 웃으며 소파에 앉아있는 다꾸미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다꾸미는 당황해한 듯 고쳐 앉았지만 유이는 만족스러웠다. 그만큼 피해를 줬으면 둥근 쟁반 정도는 받아도 싸다. 유이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에게 감사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일요일에 유인의 가족은 오랜만에 뒷산에 올랐다. 산은 이미 한여름이었고 축축하고 뜨거운 기운이 나무 사이사이에 감돌았다. 벌레들이 나뭇가지 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햇빛 속을 날아다녔다. 지푸르게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새파란 여름 하늘이 펼쳐졌다. 꼬마 용이 하늘로 올라가고 여름이 왔네? 엄마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다. 땀 냄새를 맡고 벌레들이 모여들었다. 유이는 손수건을 흔들어서 달라붙는 모기를 쫓았다. 벌레 퇴치약 뿌리고 올걸.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참, 그러고 보니 지난밤에 옆집 아주머니가 살충제를 빌려주셨어요? 응, 또 들어왔어요 하며 깜짝 놀라시더라. 아주머니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모에가 꼬마용에 대해서 말했나 봐요. 그래서 욕실에 굼벵이가 들어와서 모에랑 다꾸미가 키우고 싶어 한다고 둘러댔어요.
엄마가 재미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살충제는 바로 빌려주셨어. 그러고 나서 뱀 이야기가 시작됐지. 경찰에 신고한 건 아래층 사야마 씨였대. 그 나방 좋아하는 아저씨요? 꼬마용이 우리 집에 들어온 날도 그렇고 뱀이 아파트에 몰려온 날도 그렇고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매번 그 아저씨한테 들키네. 아주머니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어쩐지 아저씨한테 좀 미안하네. 그러네요. 깜짝 놀랐을 텐데. 아, 그리고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 저녁에 큰 지진이 났는데 속보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 요이는 무슨 뜻인지 잠깐 생각하다가 곧 깨달았다. 아, 꼬마용이 자랐을 때 옆집도 흔들렸구나. 그래, 위험할 뻔했어. 옆집에서 용이 자라느라 벽을 부술 뻔했다고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엄마와 요이는 서로를 보다가 키득키득 웃었다. 두 사람 사이로 끈적한 여름바람이 지나갔다. 엄마! 모에가 새빨개진 얼굴로 산길을 뛰어 올라왔다. 산딸기가 있어요. 다꾸미 오빠가 발견했어요. 방석 딸기래요. 먹을 수 있어요? 아빠가 그랬는데. 방석 딸기? 모에가 손을 내밀었다. 불그스름한 알갱이가 여러 개 달린 열매였다. 특이한 이름이네. 방석이 아니라 멍석. 겨우 뒤따라온 다꾸미가 숨을 헐떡이며 고쳐주었다. 엄마, 비닐봉지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더 따려고요. 씻어서 차갑게 먹으면 맛있대요. 엄청 달아요. 다꾸미는 말하면서 산딸기를 입속으로 던져 넣었다. 모에도 곧바로 따라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아빠는 이미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산 꼭대기로 이어지는 마지막 언덕길은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갔다. 뜨거운 햇빛과 바람이 정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무숲이 끊긴 틈 저편으로 유인애가 사는 아파트와 그 너머의 마을 풍경이 펼쳐졌다. 유인애 가족은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한동안 말없이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유이가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말했다. 날씨도 정말 좋다. 곧 여름방학도 시작될 테고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앙의 그림자 같은 건 어디론가 가버렸나 봐. 엄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앙이 또 오면 어때? 어디 한번 덤벼보라지. 뭐라고요? 새 아이는 마주보며 반대라고 소리쳤다. 다꾸미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등에 비늘이 생기는 건 싫어요. 이번에 재앙이 오면 바로 도망칠 거야. 도망치다니 그건 절대 안 돼. 엄마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림자는 도망치면 계속 쫓아오는 거 알지? 재앙의 그림자에 쫓기는 게 싫다면 도망치는 건 안 돼. 태양을 향하고 있으면 그림자 같은 건 뒤로 숨어버릴 거야. 그 그림자랑 재앙의 그림자는 다른데요? 유이가 대꾸했다. 아니 같아. 그림자에게 도망칠 수 없어. 태양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빛나도 반드시 그림자를 들이우니까. 그림자를 피하고 싶으면 그림자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 그림자에 지기 싫다면 늘 태양을 향해 가슴을 펴고 있으렴.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고 있으면 그림자 같은 건 하나도 무섭지 않단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더니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덤벼라! 가짜 점쟁이에다 성격도 삐뚤어진 이모. 재앙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이를 비롯한 나머지 4명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엄마가 이모 할머니를 두고 성격이 삐뚤어졌다고 하다니. 이번 일로 상당히 화가 난 모양이다. 다꾸미도 뒤에서 소리쳤다. 덤벼라!
재앙은 모두 걷어차 주겠어. 기분이 좋아진 모에가 발짝발짝 뛰면서 소리쳤다. 덤벼라. 재앙은 다 핥혀 줄 테야. 신난 유이도 말을 받았다. 재앙은 흠씩 두들겨 줄 테야. 이모 같은 것. 같이 소리치려던 아빠가 허둥지둥 헛기침을 했다. 아니. 재앙 같은 건 다 날려주겠다. 유인의 가족의 목소리가 새파란 여름 하늘로 퍼져나갔다. 하늘에는 작고 하얀 구름들이 둥실 떠 있었다. 이봐, 꼬마용, 잘 지내니? 다꾸미가 하얀 구름을 향해 외쳤다. 그 구름은 아무리 보아도 용의 둥지는 아닌 것 같았지만 다꾸미는 개의치 않았다. 천천히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다꾸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언젠가 다시 꼬마용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꾸미는 시간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다꾸미의 바람인 걸까? 하지만 정말 그 커다란 용이 돌아온다면... 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박하사탕 많이 사야겠다. 모에가 눈을 반짝였다. 아래층 아저씨는 또 경찰에 신고하겠지?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옆집 아주머니한테는 또 뭐가 들어왔다고 하죠? 유이가 웃음을 참으며 모두의 얼굴을 보았다. 어느새 모두 키득키득 웃고 있었다. 아빠도 엄마도 다꾸미도 모에도 못 참겠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축축하고 무더운 바람이 웃음소리를 싣고 산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바람이 흘러가는 끝에 여름을 맞이한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문득 바람이 잔물결처럼 유인의 가족을 휘감았다.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일렁거린다. 나뭇가지에서 새어나온 빛이 제잘거린다. 풀숲이 파릇파릇한 향을 내뿜으며 술렁이기 시작한다. 금색으로 빛나는 빛 속에서 유이가 가슴을 폈다. 좋아, 덤벼라. 어떤 재앙이 다가와도 지지 않을 테니까. 수상한 이웃집 신호다. 제1편 똑똑 옆집 여우인데요. 끝. 수상한 이웃집 신호단은 2권, 3권도 있답니다. 구입해서 보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